지금 홍명보 감독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축구 팬들과 온 국민들이 분통함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럽다. 대한민국 무관 조명. 마지막 우승이 심지어 64년 전이래. 손흥민까지 있는데 지금 뭐 토트넘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자국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관의 왕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나라를 순위별로 조명했는데요. 최소 한 번 이상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가만 명단에 들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우승 기록은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1960년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이후 64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에는요. 차범근, 박지성,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4강에 올랐으며 AFC 2015년 아시안컵에서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4강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까지 있는 그야말로 올해의 아시아 축구 선수상을 6번이나 수상한 손흥민 선수 아시아 최다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결국 국가대표직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시작이 좋지 못한 홍명보 호에 대하여 기대감이 매우 낮아서 자칫하면 한국의 무관 기록이 7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조적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국민분들의 분통함이 홍명보 감독의 이 불공정한 감독 선임에 대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선임 논란 감사한다. 축구협회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자 이 축구협회 측에서 뭐 월드컵을 못 나간다 뭐 그렇게 말이 많다가 결국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차관, 장미란 차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비판을 쏟아내니까 결국에는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김승수 의원마저도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의 변명이 급급하다. 오만과 불통이 터진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피파 정관까지 들먹이며 우회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축구협회의 오만과 불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왜 분통함을 터뜨리는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이 김 의원이 명확하게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이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 국회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겁박하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거센 국민적 비판과 매선 회초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홍명보와 같은 감독 강제 차출이 무려 18차례나 있었다라는 폭탄 발언도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처럼 불공정하게 감독을 차출해낸 것이 무려 18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문체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강유정 위원실에서는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 이것을 이용하여 무려 18차례나 프로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도에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8차례나 일방적인 선임과 통보를 했다고 해요. 구단들은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례가 쭉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감독들이 많습니다. 박성화, 허정무 등등등. 여기에는 차두리, 홍명보,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이 감독 코치진들이 축구협회의 통보로 인하여 거부조차 못한 채 그렇게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도 결국 뒷배에는 축구협회가 존재한다라는 비판이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참다 못했던 안정환 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다. 외국인 감독을 자르고 감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내부의 압력이 명확하게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정환 선수는 홍명보 감독과의 친분을 통하여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영광아, 억울해하지마 라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안정환은 김영광, 김남일, 조원희와 함께 출연하여 자신이 국가대표로 뛰던 20년 전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존재했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안정환이 언급한 이 본프레레 감독은요, 2004년에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 약 1년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딕 아드 보가트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올라 부임 1년 만에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 조별리그 1승 1패로 조 3위로서 16강 진출마저도 실패했죠. 안정환과 동시대에 대표팀에서 뛴 김남일 선수도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며 안정환 선수의 말에 공감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함께 뛰었었던 선수들마저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짜뉴스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뉴스들의 이야기 때문에 나서게 된 걸까요? 진짜 이 2002년도 월드컵 영광의 선수들이 입을 막 열기 시작했고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축구협회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최근 박주호 위원마저도 고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과거 2002년도 월드컵 슈퍼스타들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축구협회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이제야 좀 고인물들, 썩은 물들이 빠지고 새롭게 축구협회가 재창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의 같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애시당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 배경 자체에 문제점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과 또 설왕설래가 많았던 차범근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홍명보의 선수 집착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당시 때 나는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걸 알고 있다. 지금과 거의 같은 브라질 월드컵 때와 같은 멤버들이 출전하여 맹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그때 선수들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함께 출전을 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다. 그 당시와 브라질 월드컵은 분명히 다르다. 선수들에게도 절실함이 굉장히 부족하다. 자,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만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 김신욱이 교체되는 상황을 보며 홍명보 감독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범근 감독 역시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배척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하여 사실 홍명보 감독이 어처구니 없게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열이 받아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당한 가짜뉴스 영상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 손흥민 선수는 아직 홍명보 선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가짜뉴스 영상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울산 팀을 떠날 때의 이 팬들의 반응 보세요. 거짓말쟁이 런 명보, 협회의 명복을 빌지 않겠다. 명청한 행모. 야, 이거 참 누가 말을 지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속이 쓰라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뒷모습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협회가 해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은 끊임없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 여파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사실 생각 못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발표가 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의 이 분개함, 분통함은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질적인 분개함은 이겁니다. 무너진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올해 1월 아시안컵이 시작될 때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등을 앞세워 64년 만에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배를 했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죠. 이때부터 이 전임이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때 작동했던 그 공정한 시스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던 클린스만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데려왔다라고 했던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축구팬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올바른 과정을 밟아 좋은 감독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과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2명을 거치게 됐는데요. 이 올림픽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조차 큰 문제점이 터져버리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입을 열게 된 이 박주호 선수는 후회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홍명보 감독도 이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디 제대로 인정이 됐겠습니까?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과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상태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문체부의 조사 예고에 축구협회는요, 우리 이런 식이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만 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죽했으면 이 문체부 차관인 장미란 차관이 아니 우리는 다퉈보자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거다라고까지 달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정관을 들며 불편함을 표출했습니다. 출전 박탈 가능성은요,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피파 얘기를 들먹이면서 한국축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압박하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피파는 실제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근거로 앞서
쿠웨이트의 월드컵 참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협회가 월드컵 출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건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압박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문체부의 감사가 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출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피파는 2015년 쿠웨이트 축구협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았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국제대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차이점이 있어요. 쿠웨이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부터 제외가 됐는데요. 사법부와 피파가 충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질 축구협회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결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파 입장에서는 브라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피파는 해당 문제를 의사결정 기구에 붙여 심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월드컵에다 브라질을 퇴출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는 사례가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협회에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처가 감사 정도예요. 저렇게 법정 공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협회는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수준까지 간다 하더라도 협회가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문체부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감독 선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 축구협회의 이 정부의 간섭으로 피파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고나 벌금에 그치게 됐습니다. 월드컵 출전 정지는요, 이례적으로 쿠웨이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피파의 얘기를 하며 한국축구협회는 우리 월드컵 이러면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급기야 결국엔 축구협회는요, 홍명보의 선임에 대하여 목소리를 냈던 박주호 선수의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꼬리를 내린 축구협회다. 박주호에게 대응하지 않겠다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큰 지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가 고소할 거다,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9일 만에 태도를 바꾼 건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주호 위원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들어가지 않는다.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들어가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박주호 위원에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국민적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합당하고도 현명한 비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박주호 위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협회에서 정말 고소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협회가 국민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와중에 문매를 맡고 있는 축구협회 황희찬 선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황희찬 선수가 최근 굉장히 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알다시피 울버햄튼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밀실 행정의 의혹으로 문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최근 연습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로부터 당하게 된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피파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울버햄튼은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페인 마르베아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에 A 코모 1907과의 프리시즌 연습 경기 도중에 상대팀 선수들로부터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된 황희찬 선수였어요. 이에 격분한 팀 동료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상대 선수를 향해 손을 날려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가 듣기에도 황희찬 선수가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울버햄튼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코모 1907은 적반하장식으로 황희찬 선수를 제키찬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차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강력한 피파의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뭐 이런 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입을 보탰어요. 난 너의 곁에 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를 한 해, 두 해 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영문으로 난 너의 곁에 있다. 차별이 설 곳은 없다.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은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축구계 발전을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을 꾸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의혹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요, 사실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축구 선배, 후배,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저렇게 차별 대우에 대한 대응이 빨랐던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감사와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어도 공정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이어 해체까지 해버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 사태가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칼럼들도 많이 나옵니다. 박사 이런 분들이요, 막 칼럼을 냅니다. 지금 보면 이번 고려대학교 카르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도 87학번, 정 회장은 80학번, 학번으로 선후배를 먼저 가리는 고려대, 뭐 등등등. 사실 까마득한 후배였던 홍명보 감독을 정 회장은 간판 스타였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회로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였을 리 없죠. 당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준혁에 함께 있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사실 스디슨 브라질 월드컵 최악의 패배 고배를 마시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을 해내는 자리다라는 유명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졌다라는 팬들의 추측도 이때부터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이 패배가 뼈아팠는지 결국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협회 전무이사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다시 한번 고려대 후배인 홍명보 감독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거다라고 합니다. 물론 홍명보 전무는요, 대표팀 감독 때와는 다르게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의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 이 학연, 지연에 의한 관계성은 잡음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역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결국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 불투명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경질, 아시안컵 졸전과 대표팀 내분 상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이어진 지난 1년간의 위기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한 건 홍명보 감독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신뢰가 굉장히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여기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었던 박주호 전 위원, 박주호 선수가 협회 관련에 대하여 입을 열었던 이유를 최근 다시 한번 취재진에게 밝히게 됐습니다. 바로 18일 날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번 더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 인터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번 본인의 주장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물어보면 주변의 반응을 여쭤보자 주변에서 응원으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자, 바로 한국축구협회가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라고 물어보자 자신이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건 이 정보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마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5개월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 그것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박지성, 이영표 등 많은 선배들의 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성장하는 한국 축구, 발전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현역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후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라고 물어보자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뛰고 있는 상태이고 축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선배 이회택 전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자 뭐 정상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았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부분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함을 토대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분개하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박지성, 박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를 옹호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갔다. 나는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자철 선수에 대해 비판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요번에 정정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자철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 그 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나왔던 기사는 오보 기사였던 거죠. 정작 구자철 선수 역시 협회가 무조건 투명성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형들 박지성 선수, 박주호 선수, 나아가 뭐 이동국 선수, 이천수 선수, 이영표 선수 뭐 등등등 모두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선수 출신들이거나 선수인 사람들은요. 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국회 청원까지 들어가서 대한축구협회의 감사와 해체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해체를 시켜달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8월 16일까지 30일 동안 동의를 받는다고 해요. 만약 이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모조리 무시했던 협회에 대하여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버려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없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역도 스타인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차관이 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러면 우리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자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그럴 일이 애시당초 없지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 사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뭐 월드컵을 못 나간다라던가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던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만 한다. 방향성을 같이 잡고 해결 방법을 찾자라는 뜻이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추경호, 장미란 차관을 만나 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담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국민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사에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실질적인 축구협회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자, 제가 썸네일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건만 축구협회에 숨겨진 민낯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이 국세 보조금은요 11년 동안 무려 3배나 치솟았고 정부 보조금이 연간 110억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이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제재는 받고 싶지 않은데 보조금은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소에는 압박을 받지 않아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장미란 차관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던 축구협회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없잖아요. 축구협회는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료로서 그래프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계속 올라가서 연간 110억 정도로 계속하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정하여 위탁한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체육협회와 비교해도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이 국가 재정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92억, 대한농구협회가 4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차이가 큰 거죠. 독일 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나 61억 원 정도 적자가 달했다고 해요.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구협회는 사실 정부 보조금을 지금까지 3천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3천억을 다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표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토토 수익이 낮기 때문이에요. 물론 보조금은 연간 11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혈세 3천억에 대한 수익까지 났는데도 이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된 해명과 전말을 밝혀내야 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팀 자신의 도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스스로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 도전은요,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직이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위하여 실력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 감독직에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도전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국민적 비판이 일었는데 이게 단순히 국민적 비판에서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축구계의 원로 이회택 씨도 애끓는 당부